예, 서울 구로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입니다. 곧바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리님 세부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막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막아서 되겠습니까? 글쎄요. 법의 집행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총리께서 단호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모든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대통령만 예외일 수 없습니다. 내란죄라는 중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압수수색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리님? 또 그 대통령실로서의 전체적인 그렇게 할 수 없는 어떤 뭐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뭐 있지 않을까. 총리님의 그런 생각이 오늘의 내란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총리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까? 네, 통상적인 그런 국무회의. 통상적인 게 아니라 법적인 국무회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즉 다시 말씀드려서 기록과 속기, 개회선언, 종료선언 등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건 국무회의가 아닙니다. 인정하십니까? 뭐 의원님의 말씀에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죠? 저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비상계엄을 제안한 사람이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국방부 장관입니까? 뭐 국무회의 자체가 뭐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고 그런 계엄을 논의하기 위한 체계적인 사전적인 그런 준비가 매우 부족했다. 자, 덧붙여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비상계엄 이외에 다른 것이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적 있습니까? 즉 그만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사령관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비상계엄 이외의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 단 하나라도 논의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리께서는 총리를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들이 반대하셨다고 했습니다. 아쉽습니다. 총리께서는 평생을 공직에 계셨죠. 네, 정말 많은 그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게 말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밟고 가라고 해야 됩니다. 제 목을 베고 가라고 들어 누워야 되는 게 바로 국무총리입니다. 그 자리가 그렇게 무서운 자리고 무거운 자리입니다. 뒤쪽에 앉아 계신 국무위원들 마찬가지입니다. 국무위원 배지가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하시는 모습을 보면 끝나고 나서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후배들이 전혀 배울 게 없습니다. 총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의합니다. 총리께서 그리고 모든 국무위원들이 반대한다고 했을 때 윤석열 씨는 내 결단이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리고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게 맞습니까? 박찬 것은 아니고요. 또 대통령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은 그거는 일정한 앞으로의 뭐 수사 과정이나 여러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시게 하는 게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지금 그거를 말씀하시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총리님, 총리님을 비롯한 10명의 국무위원들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목을 내 걸고라도 반대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걸 무시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겁니다. 그게 상식적입니까? 그게 일국의 대통령의 온당한 자세입니까? 총리님? 저는 그 모든 것은 일정한 그런 수사 과정을 거쳐서 자, 좋습니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후회하고 계십니까? 네, 후회합니다.
다시는 그런 후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비상계엄이 왜 불법이고 위헌인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PPT를 보면서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총리께서는 12.3 내란 사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위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언이 위헌적이고 위법하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한 문제는 법적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아니. 국무총리 한덕수의 이름으로 묻고 답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수사 과정을 거쳐서 저도 피의자로서 이 문제에 대한 수사를 받을 거고요. 또 대통령님도 받으실 거고요. 총리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법에 대한 총리님, 조치에 대한 피의자로서 구속되는 게 두려우십니까? 아닙니다. 저도 그러나 판단을 피의자로서 구속되고 징역살이 하는 게 두려우십니까? 그러려면 제대로 막았어야 됩니다. 총리님의 생각을 묻는 겁니다. 제가 두려운 것이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비상계엄의 상황과 요건입니다. 역대 비상계엄 선포 사례입니다. 역대로. 자, 여수 순천 사건, 4.3 사건, 6.25 전쟁, 4.19 혁명, 6.3 항쟁, 10월 유신, 2024년 12월 3일이 과거 사례와 유사한 게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총리님? 제가 그렇게 철저하게 검토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그게? 자, 다시 또 묻겠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국회에 즉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리님,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불법 맞죠? 네,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했으니까 불법이죠? 네, 못했습니다. 네. 자, 못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총리님. 그리고 국회를 봉쇄해서 비상계엄 해제를 할 수 있는 국회의 권능에 도전하고 내란을 획책했습니다. 이 또한 위헌과 불법이죠, 총리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사 과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책임을 자꾸 미루십니까? 총리님, 국회의장이 국회 담벼락을 넘어오실 때 총리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 화면을 지금 PPT를 보십시오. 세계 어느 나라의 국회의장이 국회 담벼락을 넘습니까? 저 사진을 보고 총리는 아무것도 못 느끼십니까? 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 부끄러운 장면을 보실 때 총리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무실에서 저희 대안을 검토하고 또 우리 국회에서의 조치를 저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즉각 행동에 나서셔야 됩니다, 총리님. 그게 국무총리의 역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계엄의 문제는 사실 국무총리를 좀 벗어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총리님, 결론적으로 12.3 내란 사태는 시작부터 끝까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사항입니다.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탄핵에 동의하십니까? 그러한 과정은 앞으로 정치적인 측면에서 또 수사 측면에서 진전이 총리 본인의 입장을 묻는 겁니다. 비겁하지 않고 후배 공무원들이 보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총리의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거는 그렇게 생각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충분한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실망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윤석열 씨는 스스로 그만둘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그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좋습니다. 들어가 그 주십시오. 문제에 대해서는 당에게 일단 맡기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들어가 주시고 김문수 장관 나와 주십시오. 하야도록 건의하세요.